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2월 24일 화요일 장이 마감된 시간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는 지금 현재 눈이 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눈이나 비가 안 오기로 소문난 지역인데요. 예, 오늘은 제가 역대급으로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은 눈내림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눈길이 좀 미끄러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좀 있으면 좀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눈길 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염려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2% 이상,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꿈에 그리는 6,000포인트가 코스피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약한 박스권 구간에 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6,000포인트까지 달성하지 못했지만 5,900포인트 후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지만 1,160포인트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또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반대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들이 좀 팔고 외국인이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 저번 주나 아니면 1월 말, 그다음에 2월 초처럼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담아주고 외국인도 조금 매수를 하면서 또 개인들은 조금 팔고 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코스피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일부 섹터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일부 상승을 하더라도 뭐 큰 재미를 못 보고 계시는 그런 현상을 보고 계실 건데, 뭐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눌림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지금의 가격에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계속하면서 그 증시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른 섹터들로 돈이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코스닥의 기관들의 돈들이 크게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온다면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골고루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 리스크, 이란과 미국과의 뭐 전쟁 암시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다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런 뭐 국제적인 정세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테마, 실적이 없는 쓰레기 같은 테마가 아닌 실적이 있는 테마, 그런 테마들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렴을 한다. 실적이 있는 테마들은 결국에는 수렴을 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100%, 200%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많이 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비츠로 넥스텍을 설명드리기 전에 광동제약을 제가 약 2달 반 정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최고의 세력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국책에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2달 반 정도 팩트를 가지고 이 종목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도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는 조금은 아쉽게도 모아가는 과정이라서 많이 금액을 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약 2포인트였어요. 5,0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이 당시에는 한 800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설 연휴 기간 때인가 그때 이제 1000명이 돌파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 광동제약이 큰 슈팅이 나오면서 3연상 정도가 거의 나왔죠. 2연상 기록하고 그 다음날 윗꼬리를 다는 상승이 나오면서 5,000원 정도의 매수,
부분을 설명드렸던 게 12,800원 최고까지 찍었으니까 이때 그 광동제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벌써 1,100명에 또 가깝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광동제약의 기술적 분석으로 좀 차트 분석을 드린다면요,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최근에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는 매도 물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더 좋은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비추로 넥스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삼천당 제약이랑 그다음에 HVM 같은 경우에 추천을 좀 강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HV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2만 원대 그 초중반 정도의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9만 원까지 날라가죠. 아주 단기간에 그랬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2번인가 3번 올렸었는데요. 17만 원대하고 24만 원대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65만 원 가량 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회사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어르신이 그 종목을 추천을 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팩트 있게 그 영상을 담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머지 뭐 실적주라든가 이런 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를 또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장주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 성장주를 예전에는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양자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되는 테마였는데, 그게 7, 8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기간 조정이 좀 심하게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슈팅이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거의 2만 원 상단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비 4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영상을 이제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는 이 종목을 단타로 한 4번 정도 사고 팔고를 하다가 5번째 매매에서 이 자리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27,000원, 28,000원 구간 정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고 지금도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자리에서 강하게 베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거기 대비해서 30% 이상 빠지니까 이거 뭐 이만큼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 모아가시라는 말씀, 무조건 모아가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에버리징 매매라고 해서 제가 에버리징 매매를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한 금액에 2배수 내지 3배수를 베팅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배배로 이제 늘려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잘 맞춰가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팔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목표치가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그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모아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추로 넥스텍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차트 설명은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추로 넥스텍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488900번입니다. 비추로테크라는 기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비추로테크에서 분사한 기업이고, 누리호 들어보셨죠? 우주항공 관련의 우주항공 로켓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누리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발 참여 등으로 이제 비추로 넥스텍에 참여를 하면서 특례로 상장을 했고요. 최근 상장한 신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추로 넥스텍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가 품절주입니다. 이 종목의 주식 보유 수가 대주주가 비추로테크 외 비추로에 관련된 업체예요. 그 비추로테크 외 약 75%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기술적 분석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쭉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장 초반에 거의 그 상장 초반에 나올 물량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 물량은 대주주가 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 물량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대주주 물량이 27년 11월까지는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년 2월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아직까지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유동 비율이 25%다. 그래서 품절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없고 수요자가 많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건데, 비추로 넥스텍은 유동 비율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1% 나오는 데에 비해서 유동 비율이 25%밖에 안 되지만 3%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도 그만큼 깊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테마로 엮이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상승으로 기류를 타게 된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게 품절주 하나 팩트만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팩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장 테마주. 이거는 실적주는 아직까지 아니고요. 성장 테마주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 성장 테마주가 실적이 안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정부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실적에 크게 관련이 없다는 부분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성장 테마주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이 회사가 우주항공에 관련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핵융합 플라즈마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자, 현재 이 기업이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왔는데 이 기업이 실제로 정부 국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팩트에 의거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피셜이나 그냥 기사거리만 찾아보고 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피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정부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우주항공을 사업 계획을 잡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국책사업, 그다음에 트럼프가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 사업 계획에 이 섹터가 포함이 돼 있고 또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사업 계획도 이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주항공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스페이스 X에 관한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나왔었는데 비추론 넥스텍도 거기에 관한 상승 모멘텀을 크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끝난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제가 위에 부분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 소 위에 중요도를 중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작게 한번 섹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뭐 누리호가 지금 1년마다 발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리호의 비추론 넥스텍이 참여를 해서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누리호가 1년마다 발사를 한다는 그런 기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그 로켓이 한번 발사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액체 로켓 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스페이스X의 되돌아오는 로켓, 그거를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츠로 넥스텍에서 어떻게 맡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개발하려고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중에서도 거기에 개발을 하는 의지가 있겠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는 비츠로 넥스텍이 아주 유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관련돼서 우주항공 테마들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츠로 넥스텍은 스페이스X와는 관련돼 있진 않지만 스페이스X가 연내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누리호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돈이 많이 쏠리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테마로 또 엮이면서 이 섹터가 날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비추론 넥스텍이 핵융합과 플라즈마에 관한 영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는 중이고요. 이 핵융합과 플라즈마 사업은 또 정부 국책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사업 계획에도 섹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디어가 TA이라는 핵융합 관련된 기업과 합병 진행을 한 그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5년도 12월에 기사거리가 났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도 이 핵융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AI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원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태양광을 해야 된다, 풍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면 관련된 핵융합과 플라즈마 사업이 필수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태양에 관한 부분을 트럼프 쪽이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TA라는 이 기업과 합병 진행을 한 부분으로 또 보여지고요. 이 핵융합에 관한 부분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또 플라즈마와 핵융합 부분이 초전도체와 양자로까지 테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섹터로 따진다면 파이버 프로하고 조금 가깝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우주항공하고도 관련이 되고 양자컴하고도 관련이 되면서 여러 섹터하고 연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핵융합, 전력, 초전도체, 양자까지도 테마로 전부 확장할 수 있는 종합
그 성장 테마주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3번 실적 개선인데요. 보통 그 흑자라기보다는 거의 그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데요. 이 종목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아직까지 적자긴 하지만 적자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엄청나게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됐을 때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소형주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전 텐베거 성장주를 좀 이력을 살펴보신다면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승이 안 났었잖아요. 근데 클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워닉홀딩스 같은 경우에 2년 사이에 텐베거가 전부 갔던 종목입니다. 로봇 테마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죠. 또한 뭐 원전, SMR 이런 것도 국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2-3년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17,000원, 2만 원대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되고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28년도부터 뭐 상용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이 종목도 최근에 거의 10만 원 이상까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이 테마가 비추론 넥스트 포함해서 이 테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HVM이라든가 미래벤처 투자 이런 거를 보시게 된다면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엮여서 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츠론 엑스텍도 만약에 성장주임에서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핵융합 이런 걸로 엮이게 된다면 이렇게 텐백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방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다음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비추론 엑스텍이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기반이 안 되는 종목이고 또한 시장에 유동될 수 있는 그 유동 비율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이런 부분에서 한 종목 비중에 100%를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버리징 매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한 종목 비중에 10%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한 종목 비중에 이 종목이 아니라 이 비중에 20-30%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에버리징으로 이렇게 맞춰질 거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베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추가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에버리징 매매를 진행하신 다음에 참고로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기는 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좀 다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텐베거 종목은요. 저점 9,020원 기준에서 보통 10배가 날아갑니다. 이런 힌트를 드리면서 영상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 여기 부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60일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1차 상승에 눌림했던 부분까지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 종목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테마를 받아서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